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73세 된 여성입니다. 신청하신 분의 새어머니예요. 신청하신 분이 30살 때 새어머니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중년의 나이가 된 입장에서 새어머니의 굴곡진 인생이 여자로서 좀 불쌍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좀 냉정하고 무서운 면이 있어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깊은 정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본인도 이제 자녀가 있고 그리고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좀 짠한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주를 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첫 남편은 한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오죽하면 헤어질 때 그 시어머니가 새어머니의 편을 들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량들 많았죠. 진짜 우리나라에 남자들이 예전에 우리 지금 조부모 정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시골에서 맨날 술이나 먹고 일 안 하고 이런 한량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다가 헤어졌고요. 신청하신 분의 아버지와 만나서 오랫동안 의류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의류 사업이라는 게 옷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무슨 의류 제조하는 그런 공장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막 미싱도 받고 뭐 원단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원단 작업 등 힘들게 일하다가 IMF 후에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 이 의류 사업을 할 때는 비교적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재혼 전에는 자식이 없었고요. 친부는 어렸을 때 사망을 했고 친모도 비교적 젊었을 때 사망을 하셨는데 새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를 좋아했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신청하신 분의 아버지와 이제 같이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남편도 좋은 성품이 아니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 어머니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고 73세란 말이에요. 73세의 입장에서 재혼을 하신 거니까 예전에는 재혼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재혼이라는 게 흔하지 않았어요. 남자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부모 복도 없다고 봐야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육친의 복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해년 신해월 을사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화토금수 오행은 하나씩은 다 들어있어요. 오행이 상징하는 게 의미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 사주는 다른 오행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화기운하고 수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기운이 3개나 되고요. 그리고 수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예요. 따라서 이 사주는 화기운과 수기운이 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그 사주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특징을 찾아내셔야 돼요. 일단 이분의 지지를 봤을 때 어때요? 역마살이 강합니다. 역마살. 역마가 뭐예요?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말하죠. 따라서 사업을 하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역마살이 강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직업보다는 자기 몸도 좀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활동하는 그런 일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학력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지금 70대,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 중에서 집안에서 여유가 안 돼서 공부를 잘하더라도 뭐 대학에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 많았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그럴 때에는 다 몸으로 때우는 직업, 이런 일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새로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 남자가 의류 사업을 하니까 그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하나씩은 들어있다는 그 장점은 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월주하고 일주가 서로 천간지지 다충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을목이죠. 그리고 일주 자체가 나 자신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간지지가 충을 당하는데 그것도 극을 당해요. 을신충이 됐을 때 내가 을목이죠. 관성운에 의해서 내가 극을 당하는 거고 지지도 수국화로 극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주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요. 일사일주에서 사화가 뭐예요? 배우자궁이죠. 사해충으로 쌍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자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금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편관이라고 적혀 있죠. 관이 뭐예요? 남편을 나타냅니다. 을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고 뭐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관살에 의해서 충을 받으니까 직장운도 없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아버지 궁이잖아요. 아버지 궁이 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월지 포함해서 2개죠. 지금 월지 포함해서 2개라는 얘기는 다른 자리 3개, 4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건 수기운입니다. 수기운이 인성운이라고 적혀 있죠. 인성운이 어머니고 너무 많아도 어머니 보기 안 좋은 거고 아예 없어도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어때요? 어머니 궁하고 사해 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쌍충이죠. 어머니 복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주인공은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약점이 많죠. 이분 입장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오행이 균형되어 있다는 것은 좋지만 일단은 일주하고 월주가 이렇게 서로 충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큰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있잖아요. 이 남자운이 안 좋다는 여러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관살에 의해서 내가 극을 당하죠. 그리고 배우자궁이 사해충으로 깨지죠. 그리고 식신상간운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3개나 됩니다. 식상운이 많으면 어떻다고 했죠?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잖아요. 그럼 금기운이 어때요?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니까 남자운은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식신상간운이 일하는 운을 나타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애들만 본다. 전업주부로 산다. 지금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요. 지금 70대 중반 되신 분들은 예전에 전업주부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인류 역사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80년대 초반, 중반 이때에도요. 학교에서 무슨 조사를 하잖아요. 너희 부모 중에 어머니가 직장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이런 조사도 했었거든요. 한 반에 몇 명 안 됐어요. 그때는 한 반이 막 70명, 80명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5명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직장을 다니죠. 그런데 이분이 식신상간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때요? 남자를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식신상간운이 약했다. 그러면 전업주부로 살았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죠. 남자운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 그 한량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헤어졌는데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금기운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지장간에 보면은 일주하고 시주에 경금하고 신금이 있습니다. 지장간에는 들어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단 얘기예요? 남자운이 약하단 얘기죠. 지금 신청하신 분의 아버지와 만나가지고 같이 사셨는데 일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그 남자도 좋은 성품이 아니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남자운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갑인대운, 을묘대운, 병진대운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죠. 대운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대운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이렇게 의류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자식 낳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MF가 그게 크긴 컸나 봐요. 그때 사업을 정리하시거나 망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 주변에는 IMF 때 오히려 돈을 더 벌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새어머니가 73세 기해년이고 현재 무호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미대운, 경신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대운의 흐름도 남아있는 대운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해충, 사술, 원진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성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월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월운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에는 지지가 충하는 때 11월 달에 해수가 들어와서 사해충이 되잖아요. 11월 달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주에서는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합니다. 해수가 나란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주 원국에서 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년 운이라든가 월운에서 또 해수가 들어왔을 때 어때요? 지금 현재 쌍충이 되고 있는데 월운이나 1년운에서 해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3충이 되는 거죠. 트리플충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73세 기해년이 해수가 들어와서 충이 발생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안 좋다고 봐야죠. 내년이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10월달하고 그리고 해수가 들어오는 11월달 이때가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천간이 충하는 신금이 들어오는 7월달 이때도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월달하고 11월달은 고정적으로 1년 중에서 가장 안 좋고 그리고 천간에 신금이 들어오는 때는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1년에 3개월 정도 이 정도 주의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따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새 어머니의 인생에 대해서 사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73세에 된 여성이었고요. 오늘 이분의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